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문학채널 초대석 송미숙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2일, 오늘 초대석에는 한국농계신앙송 예술원 원장이신 최여연 신앙송가를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 첫 달을 맞이해서 만나는 분은 어느 분일까? 굉장히 설렘과 기대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아, 네, 먼 길 오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니에요. 네네. 들뜬 마음으로 왔고요. 네. 또 이쪽은 남쪽 지역이라서 그런지 금방이라도 제비가 꼬시를 물고 날아올 것처럼 따뜻한 봄날로 이렇게 반겨줘서 너무 좋았어요. 네, 선생님이 오신다고 날씨가 오늘 네. 더 포근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네네.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논계의 얼과 정신이 살아있는 진주에서 열정적인 신앙송 보급 활동을 하신다고 전국에 많은 소문도 나 있고 네네. 인기가 좋으신 분이라서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 영광입니다. 아유, 제가 영광이죠.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오늘 많은 대화를 통해서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한 내용을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선생님과 같이 그 대화를 나누기 이전에 우리 선생님에 대한 시청자분들께 프로필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여연 시낭송가 프로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농계신앙송 예술원 예술원장님으로 계시고요. 창원 문성대학 문원 정보학 예력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2022년 진주 개천 예술제, 유등축제 별빛 동행 MC를 맡고 있는데요. 진주와 부산, 합천, 마산, 창원, 함양 등에서 MC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교육원, 교직원 시낭송 초청, 전문 시낭송 강사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전국 시낭송 대회에서 다양한 부분에서 심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형기, 대구 달구벌, 진주 개천 예술제, 정지용 등 다수 심사위원과 심사위원장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상 경력으로는 대한민국 최우수 시민대상과 그 외에도 다수 수상을 하였는데 2014년도 신앙송가 부분에서 월등한
성적을 나타냈습니다. 제4회 대한민국 신앙송 대상 수상을 하셨는데 2016년도였습니다. 이 외에도 A4 분량으로 석 장이 넘는 분량의 깨알 같은 글씨로 정말 많은 양이 있는데 그거를 다 제가 읽어드리다 보면 오늘 해가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고 자세한 거는 우리 선생님과 직접 대화 나누면서 허심탄회하게 나누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새해 첫 달이다 보니까 행사도 많고 네네. 초청도 많고 그러시죠? 네. 어떻게 보내고 계셔요? 작년 10월 이후에 코로나19가 이제 조금 풀리면서 네. 정말 많이 바빴던 네. 그런 시간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낮에는 근무를 하면서 네. 저녁 시간에 이렇게 신앙송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정말 그때는 스케줄이 하루에 4개씩 정도 밀려서 정말 정신이 없이 지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개천예술제와 유등축제가 합쳐져 가지고 많이 바빴던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한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네. 선생님 활동을 보면서 정말 놀랐던 거는 사실 신앙송 부분 한 가지만 여기저기 초대해 받아서 낭송하고 또 신앙송 콘서트 하고 수업하기만 해도 바쁠 텐데 또 직장 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평일날 저녁에 그리고 주말 이렇게 많은 신앙송 보급 활동 위해서 뛰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대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궁금한 사항이 우리 선생님의 신앙송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보고 배우고 있거든요. 예, 배우고 있는데 저 정도 단계까지 가려면 내가 얼마만큼 많이 내가 노력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네네. 우리 선생님이 신앙송은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궁금해요. 신앙송을 한 지가 그러고 보니 참 많이 오래된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이 인터뷰를 한다길래 이제 연수를 한번 쳐봤어요. 네, 네. 그러니 한 17년 정도 되었더라고요. 17년이요? 네네. 제가 이제 신앙송을 접한 지는 2000년 후반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조금 힘든 일이 있고 해서, 네, 네. 집 근처에 있는 문화센터를 찾았어요. 네, 네. 무작정.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갔는데, 네. 뭔가 갈구하는 건 있었는데 뭘 배워야 되겠다는 네.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가니까 마침 동화구연이라는 그런 동화구연. 네네 네. 문화센터에 강좌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동화구연에는 그닥 이렇게 마음이 가진 않았는데 그 있는 강좌 중에서는 그게 제일 저 마음을 이제 끌어당긴 거라서 동화구연을 한 1년 반 정도 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지도자 과정까지를 해서 배웠는데, 그 마치는 날, 그 배워주는 선생님께서 시를 저한테 한 편 낭송을 해주셨어요. 오, 네. 그분이 시 낭송가셨어요. 알고 보니. 네. 예. 그래서 그때 들었던 시가 이제는 그 문정희님의 찔레라는 시였는데, 네, 유명하죠. 네. 그 시를 들었는데, 정말 제가 해야 될 게 이 신앙송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네. 동화구연은 오늘까지 이렇게 2년 동안 공부를 했지만 그것보다는 나 저게 정말 하고 싶다는 생각이 서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좀 배워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배워주는 곳이 없었어요. 진주에는 그때 당시에. 네. 네네. 그래서 그 선생님 보고 홈플러서였어요. 네, 그때가. 네, 네. 거기에 강좌를 좀 하나를 개설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개설을 하셨어요. 개설을 하셨는데, 신청자가 없었어요. 오. 저하고, 저와 같이 이제 그때 당시 동아구연을 하셨던 사회복지사 언니와 두 사람하고 한 사람이 누가 모르는 사람이 네. 신청을 했나 봐요. 네. 그래서 3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렇게 3명을 하셨네요. 보고 네. 할 수는 없어서 폐강이 되었어요. 그 강좌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니까 그 선생님이 내려올 때 점심시간에 제가 가서 예. 좀 배웠어요. 아,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네. 점심시간, 급식시간 밥을 안 먹고 가서 좀 배웠어요. 근데 배운 것도 많이 배우진 않았어요, 저는. 네. 한 2번 정도? 2번, 3번 정도 배웠는데, 그때는 제가 신앙송이라는 게, 아, 저런 게 있구나 싶었는데, 너무 신기하고 너무 제 마음에 닿아서, 저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런 뭔가 한마디만 들으면 네. 그냥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좀 이제는 좀 넘치는 생각이었겠지만, 네. 어떻게 하는 무슨가 방식이 있지 않을까를 그렇죠. 생각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그분이 식사하는 시간이 한 40분 정도 되었는데 뭐 가서 제가 밥을 사드렸죠. 네, 사드리면서 네. 수업하는 거는 한 15분 정도, 아. 길면 20분 정도 네. 해서 그분 식사하면서? 식사 시간에 네. 예, 밥 먹을 때 이제 제가 좀 배웠고 유튜브에 그 당시에 이제 재능 신앙송 네. 대상 받으신 분들을 조금 네. 듣곤 했는데 아 낭송이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뭔가 제 느낌이 네.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감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진주의 신앙송 하는 곳을 찾았는데 신앙송 하는 곳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아. 인터넷으로 제가 막 찾았어요. 그러셨구나. 그때는 재능 협회를 찾았는데 재능 협회는 보이지가 않고 인터넷상에서는 나오지가 않았고 네 여튼 처음에 신앙송은 그렇게 해서 발을 들여놨게 되었는데 예, 지금까지 이제 한 세월이 네, 많이 흘렀네요. 네. 예. 우리 선생님의 얘기를 네네. 들어보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없다. 정말 그 진한 와인의 그 맛을 알려면 오래된 숙성된 상태가 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선생님이 17년이 넘을 정도로 오래 하실 정도면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열심히 저도 배워야 되겠습니다. 네. 네네. 네, 네, 좋은 사례 감사드립니다. 한국농계 신앙송 예술원 원장님으로 계시는데, 한국 그 신앙송계에 있어서 그 예술원에 대한 특별한 소개, 지금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 어떤 네네. 단체인가. 네네. 네. 이 또 한국 농계 신앙송 예술원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또 네. 역사가 좀 네. 아울러 올라가기 이쪽도 마련인데요. 네, 진주 분들이 또 들어보시고 시청자분들이 오실 수 있게끔. 네. 네네. 네. 제가 이제 2013년도에 다음 카페를 개설했어요. 신앙송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래서 카페를 하나를 개설했는데 그 다음 해인 2014년도에 이제 진주교육대학교 신앙송 강좌를 개설했거든요. 어떻게 그 개설을 하게 된 동기도 제가 신앙송을 배웠을 때 진주에서 정말 배워주는 사람이 네, 없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목말랐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느 정도의 실력이 되면 정말 배워주는 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신앙송을 시작한 지 한 7년, 8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어떤 대회라든지 이렇게를 나가게 되면, 이제 뭐, 금상을 계속 몇 회를 받았어요. 네, 대단하십니다. 제가 근데 이제 그때쯤 가면 사람들이 네. 한 대상을 하나 정도 받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드는데, 제가 대회를 나가면 사람들이, 저를 이제 대상이라고는 네. 주변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네. 하면 뭔가가 일점이 부족한 네. 것 같아요. 네. 네. 저 스스로 그것을 생각할 때 뭐가 부족한지가 저는 알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누군가한테 피드백을 받고 싶었어요. 네. 근데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신앙송에는 조금 유예를 두고 2년 반 정도는 진주에서 부산까지 대학원을 다녔거든요. 네, 직장 생활을 네, 하면서 일주일에 2번 내지는 3번 이제 밤에 차를 타고 가서 다녔어요. 그 정도로. 네네. 아우. 버스를 타고 이제는 집에 오면 12시나 새벽 1시쯤 집에 도착을 했어요. 신앙송 배우시기 위해서. 신앙송은 아니고 그때는 제가 이제 직장 때문에 문헌정보학을 전공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 문헌정보학과
교육학 이제 석사를 받기 위해서 네. 부산까지 다녔었는데 그래도 항상 이제 머리에는 낭송이 갈증을 느끼고. 네, 있었어요. 그래서 쉬는 날만 되면 이제 대회라든지 이런 데를 저는 혼자 다녔거든요. 그때 네, 당시만 네. 해도 차도 없었거니와 버스를 타고 가방을 이렇게 뭐 한복 가방을 네, 그렇죠. 하나 들고 소품. 이렇게 네네 들고 갔었는데 그 길이 저는 이제 힘들다거나 너무 멀다든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즐기면서 네네.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저는 네. 상을 받기 위해서 신앙송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것 네네. 같아요. 네. 처음부터 저는 네. 이제 제가 좋아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6년, 7년이 흘러도 이때까지 나 왜 상을 안 받았지라는 네. 생각을 해본 네.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낭송을 하시는 선생님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요즘에는 낭송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그렇죠. 시작하자마자 1년 정도 지나면 내가 대상을 받아야 되겠다. 뭔가 상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아쉽죠. 안타까워요. 아쉽고, 네. 마음을 비우고 그냥 낭송을 즐기다 보면 상은 그냥 따라오는 거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진정으로 시를 좋아하고 그 시를 낭송을 하다 보면 네네. 마음을 비우면 진짜 그 상이 곧 돌아오는데 네네. 그렇지 않다 보면 참가자들도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죠? 네. 예, 네네. 맞아요.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는 대회를 저는 수없이 좀 많이 다니긴 했지만 네.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그 주최 측에서 요구하는 네.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참가자들이 내가 잘했는데 왜 상을 못 받았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실력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심사위원과 나와 어떤 궁합이 이렇게 맞았을 때는 최고의 상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심사위원도 정해진 어떤 딱 규율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을 못 받은 것은 그냥 복글복이라고 하면 될까요? 많이 다니면서 네네. 복골복도 되고 네. 많이 다니면서 한 번이라도 더 참여하면서 내가 배우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거기 가서 배우는 점이 한 가지는 있다는 네, 거죠. 네. 네. 그러시죠. 네네. 네, 같은 생각입니다. 네네. 동감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네. 제가 알기로는 매년 신앙송대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회가 네네. 뭐죠? 올해 이제 새해가 밝아서 또 신앙송대회가 많이 있을 텐데 소개 좀 해주세요. 네네. 참가자분들이 보시고 네, 할 수 있게끔. 네, 저희 진주에서 이제 열리는 대회가 네. 전국 대회가 3개가 있습니다. 네.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농계사랑 전국 신앙송 대회입니다. 농계사랑. 네, 네. 올해로 이제 7회째를 맞이하게 되겠는데요. 네. 저희는 오래됐네요. 네. 날짜를 이제 정해놓고 있어요. 네. 11월 셋째 주 토요일 10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네. 고정이네요. 네네, 고정입니다. 잃어버리지도 않겠네요. 네네.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농계의 날 해가지고 5월 달에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11월쯤 되면은 개천예술제가 있기 때문에 그 즈음에 같이 비슷하게 맞물려서 하면 전국에서 이제 구경을 이렇게 관광을 오실 수도 있고 해서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냥 날짜를 그렇게 못 받고 있어요. 네. 그 외국 신앙송대회죠. 민족 시인대회. 처음에는 민족 시를 하다가 사실은 이제는 1회 때는 그렇게 하다가 2, 3, 4회, 5회까지는 자유시를 했어요. 자유시를 했는데 작년까지도 자유시를 했네요. 근데 이제는 조금 이게 자리를 잡아가다 보니까 이 농계사랑이라는 대회에 걸맞게 민족시를 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부터는 이제 민족시, 나라사랑시만을 한정해서 지정시로 받으려고 하고 저희가 정해드리는 지정시는 아니고요. 네네. 참가자가 나라사랑시를 가지고 참가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네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거 잘 참가하셔서 대회 참가에 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에게는 우리 많은 신앙송가들에게는 대선배님이시자 또 신앙송의 대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까 신앙송 활동하신 지 지금 17년이 넘었다고 하셨거든요. 네,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가장 감명 깊었던 사례가 있다면 네. 가장 감명 깊었던 사례는 순간순간에 네. 좀 많이 있기는 있었던 것 그쵸?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 학생부를 또 네. 학생부와 일반부를 네. 동시에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학생부는 학교에 제가 근무를 하다 보니까 네. 대회가 있을 때마다 학생들을 그때마다 모집을 해서 네, 네. 이제 뭐 그냥 단기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을 할 때, 아이들이 혀가 짧거나 네. 이렇게 발음이 정말 안 되는 아이들이 간혹 올 네, 때가 네,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발음이 정말 안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네, 네. 들거든요. 근데 불과 그게 이제는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연습시키는 거는 한 달 남짓 되거든요. 네, 네. 되는데 대회를 막상 일주일 앞두고 보면 그 아이의 발음이 완전치는 않지만 정말 그 발음이 어느 정도 되는 거를 제가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뿌듯하시죠. 네네. 네. 그럴 때, 정말 이게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발음하는 이것이 정말 발음 공부가 많이 된다는 네, 거를 맞아요. 많이 네. 느꼈어요. 그럴 때 정말 제가 보람을 느꼈고, 물론 저희 문화생들이나 이렇게 또 대회 나가서 수상을 네. 하게 되면, 기쁘고, 그렇죠. 네, 보람을 느끼는 거는 기본적인 것 네,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건 네, 네. 저희 이제 부모님께서 요즘에 몸이 많이 편찮으시거든요. 아, 그러셔요? 네네. 그런데 이제 어머니께서 지금 불과 한 7년, 6년 전부터 네. 이렇게 치매가 좀 오셔가지고 단계적으로 계속 지금 조금 악화가 되기도 하고 이러는, 지금 이러고 계신데 그때 치매가 막 오고 나서 2년, 3년 정도 되었을 때, 네. 제가 그때 이제 문학 채널 대상을 받을 때였네요. 그 시기쯤으로 1년 후에 정도 되셨나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진주역 인근 지역에서 이제 박진사 고택이라고 고성에 박진석 예, 박진사 고택이라고 우리나라 문화재로 지정된 곳인데 네. 그런 집이 있어요. 고택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고택의 며느리님이 네. 최정림 선생님이라고 우리 재능신앙송의 3회 2회 신앙송가신데 저희 저번에 해패의 고문으로도 계시기도 하셨는데 그분이 주최를 하셔서 제가 이제 신앙송을 가게 되었어요. 거기에 초대로 네. 신앙송을 가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항송문의 그 망향가 앙양가. 네네 그 시를 낭송하게 됐는데 엄마가 이제는 그렇게 막 애절하잖아요. 몸이 네. 아프시고 하니까 어머니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기도 하고 제가 그 앞에 이제는 나레이션을 좀 붙여서 네. 저희 저도 그시 좋아해요. 네, 엄마가 이제는 성함이 강자, 순자, 이자 해서 강순희 여사님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름을 붙여서 엄마를 생각하면서 시를 낭송했던 적이 있는데 엄마가 많이 우셨겠네요. 엄마가 근데 치매가 좀 치매를. 있으시니까 우시는 이게 뭐 그냥 보고 계시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박진사 고택을 갈 때 저희 친정집이 그쪽으로 조금만 돌아가면 돼서 어머니를 모시고 네. 그 자리에 갔거든요. 아, 그때 당시에만 해도 휠체어를 타셨어요, 어머니가. 그러셨구나. 앉아 있기도 좀 불편하셨는데 네, 네. 제가 어머니한테 그 시를 꼭 들려드리고 싶어서 네. 신앙송 하는 걸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어서 그러셨구나. 네. 네, 네. 우리 선생님, 제가 괜히 울게 만드는 것 같으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때가 너무 그래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신앙송은 우리가 소리의 그 예술이라고 많이 하는데, 음. 또 우리 선생님께서 그 제자분들이 어느 대회에 나가서 그렇게 상 받아가지고 왔을 때 네네. 정말 뿌듯하셨고, 또 치매에 계신 엄마지만 이렇게 낭송 해드렸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저도 상상이 갑니다. 네네. 예, 네. 한번 이제 살아생전에 보여드리는 거. 네. 저는 그거를 못했어요. 네. 우리 선생님 제가 너무 울린 것 같은데 네. 잠깐 그런 분위기를 바꿔서 우리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애송시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오늘 시 한 편 낭송해 주실 수 있겠나요? 네, 낭송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애송시도 좀 늘더라고요. 네, 그렇죠. 하나가 아니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네. 장소에 따라서 또 계절에 따라서 좀 좋아하게 되는 시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시청자분들께 시 한 편 새해를 맞아서 시 한 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 시도 정말 좋아하는 시인데 선운사에서라는 최영민 시인의 최영민 시인. 네, 시를 몇 해 전에 남해 다랭이 마을이라고 네, 있어요. 네, 네. 거기 이제 하얀 집 카페가 있는데 다랭이 마을 위에 있어요. 네. 거기 사장님이 먼덜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이 시를 참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시낭송가를 하니까 거기서 한번 해보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보고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저도 이 시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녹음을 해서 그분께 이제 보내드리기도 했었는데 너무 행복해 하셨겠네요. 네. 너무 좋아하셨어요. 네네. 네, 그러면 우리 선생님의 최영미 시인의 네네. 선운사에서 한번 네네.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선운사에서 최영미.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골고루 쳐다볼 틈 없이 님 한번 생각할 틈 없이 아주 잠깐이더군. 그대가 처음 내 속에 피어날 때처럼 있는 것 또한 그렇게 순간이면 좋겠네. 멀리서 웃는 그대여, 산 넘어가는 그대여, 꽃이 지는 건 쉬워도 있는 건 한참이더군. 영영 한참이더군. 네. 역시 우리 선생님 시를 들어보면 저는 늘 느끼는 거거든요. 오늘 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느 분하고 통화하다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수피아 선생님은, 여연 선생님 낭송은 정말 깊이감 있고 들으면 들을수록 저도 모르게 빠져들어간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되게 본인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보통 우리가 1, 2년 대상 수상하신 분들이 많이 각성하고 아유,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오래된 숙성된 와인처럼 깊이감 있는 신앙송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신앙송 수업을 지도하시면서 특별한 에피소드, 추억이 있으시면 한번 들어볼까요? 신앙송 지도를 하면서요. 네. 아마 네. 오랫동안 수업을 해오셔서 정말 많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 네. 딱 한 가지를 말씀하시면. 딱 한 가지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네, 네. 제가 처음 이제 진주교육대학교에서 신앙송 네. 아카데미를 제일 네. 먼저 개설을 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했는데 그날 이제 처음 수업을 하는 날이에요. 네. 수업을 하는 날이라서 저는 이제 한 시간 반 정도 먼저 가서 컴퓨터도 세팅도 해봐야 되고 그렇죠. 처음 하니까 어떻게 네. 하는지 저도 모르니까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일찍 갔어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일찍 가서 컴퓨터도 틀고 자리가 어디 있는지도 네. 보고 이때 이제 교탁이 어디 있는지도 그렇죠. 보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한 시간 지나서 네, 30분 전에 네, 네. 어떤 분이 저 뒤에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머리가 희끗하시고 여성분이? 남성분. 남성분. 네네. 네. 이제
머리도 좀 없으시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셨는데 용기가 대단하시네요. 어,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오셨어요? 이랬더니 신앙송 강자반 아니에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앉으세요. 그래.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이제 뭐라고 불러야 될지가 네.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렇죠. 저도 좀 이제는 수강생분이 오셨는데 네, 네. 저도 막 떨리기도 하고 네. 당황스럽기도 하고 처음 이제 그때 강단에서 보는 거라 그래서 제가 명칭을 어떻게 네. 불러야 될지 몰라가지고 어르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 어르신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렇게 네.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앉으셨는데 네. 좀 있으니까 이제는 수강 신청하셨던 분이 네. 여자분들이 오시고 네. 남자분들은 한 분도 안 오셨어요. 네, 그분 한 분이셨어요? 네, 한 분이셨는데 한 10분 정도 되셨는데 네, 처음에 네, 네. 이제 좀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남성분이 또 한 분 오셨고 네. 또 며칠 지나니까 남성분이 한 분 오셨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분의 성함을 명칭을 어르신이라고 이렇게 네. 불렀었는데 네, 네. 저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이제 3개월을 하고 발표회를 네. 하는 날 우리가 발표회를 마치고 식당회를 갔어요. 네. 식당회를 갔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술을 이렇게 한 잔 먹으면서 이제 편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때 네. 한 잔 들어가니까. 예, 네. 갔을 때 선생님이 저보고 어르신이라고 하셨다는 그게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네. 그래서 여기 배우러 오시는 분한테 나이가 좀 많아 보이시더라도 그렇게 명칭을 하면 안 되겠구나. 네. 그러면 언니라고 하면 좋잖아. 오빠라고 하면 좋잖아. 더 그분이, 좋아하잖아요. 네. 아니, 더 좋잖아요. 예를 그렇죠? 들면. 네. 네. 그런데 젊게 어르신이라고 느껴져요. 하니까 나도 머리만 이렇게 벗겨졌지. 별로 나이 안 많아요. 나는 마음이 젊은데. 네. 아니 실제로 많지 않으세요. 아. 그렇게 저보다 나이가 한 4살 정도밖에 안 많으셨던가. 그럼 충격은 충격이셨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를 앉아 있어야 되나 나가야 되나 망설였대요. 예. 그래서 남자도 하나밖에 없고 여자밖에 없는데 여기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중간에 남자분이 한 분이 또 오셔가지고 의지가 됐고. 네네 그래서 네. 안 나가고 3개월을 마쳤다는 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명칭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참 저희도 주의를 해야 돼요. 이 시간을 비롯해서 네네. 혹시 그 선생님이 이 프로를 보실 수 있거든요. 네네. 그분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그분께는 제가 이제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렇게 네. 말씀을 드렸죠. 이제 드렸는데 이제 요즘에는 만나면 일부러 이제 네. 어르신 하면서 장난친다고 그렇게 하기는 하죠. 네. 그때 죄송했습니다. 네. 네, 선생님 들으셨죠? 지금 네.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러셨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굉장히 활기 넘치게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또 전국의 많은 신앙송가분들하고 교류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분들하고 주로 많이 연락하고 지내시는지. 네, 제가 네, 이제 네. 진주에 있고 사실 지방에 있다 보니까 서울이라든지 대전, 부산 이렇게 있는 네. 분들하고 교류를 많이 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재 또 시마을에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고 해서 시마을 알파크 네, 뭐 네. 이렇게 정도 저는 소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좀 저희가 행사 있거나 할 때 그렇죠. 예, 서로 이제 교류하면서. 교류하기도 하고 네. 네네 예. 뭐 현정희 선생님, 홍성래 선생님 그리고 대구의 뭐 오순찬 선생님, 이충관 선생님은 자주 좀 통화를 하기도 해요. 제가 다 존경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네. 여기 또 이제 네. 부산에는 강여정 선생님, 네. 대구의 정지용 선생님, 네 진주에도 또 우리 뭐 김선아 선생님도 네. 계시고 문진섭 선생님, 네 그렇게 다 계시는데 워낙 발이 넓으시네요. 네. 네 행사가 있을 때 또 서로 윈윈 될 수 있으면 그렇죠. 좋겠고 맞아요. 저는 네.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 진주에서 이제 시 낭송 그 초대도 받아서 가시고 그러잖아요. 네네. 이렇게 다니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보람 있었던 건 제가 이제는 학교에
이제 아이들 특강 네. 하고 교직원 연수 신앙송 특강도 가기도 하는데 얼마 전에 작년 10월이었나요? 네. 2022년 10월에 저 지리산에 있는 지리산. 거기가 하동 학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네, 네. 거기에 학생이 이제 12명, 전교생이 오. 12명인데 농촌이다 보니까 많지가 않았던 네네. 거죠. 거기 완전 산 골짜기에 있었어요, 학교가. 거기가 이제 분교인데, 그리고 폐교가 안 되고 그죠? 왕성분교, 하동 왕성분교라는 예. 곳이었어요. 거기에서 연락이 어떻게 왔냐면, 제가 이제 10년 전에 예. 근무했던 학교에서 제가 이제 도서관에 사서로 근무하고 있으니까, 네. 담당하셨던 선생님이 제 전화번호를 10년까지 가지고 계시다가 오.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참 낭송을 하셨지. 그때도 네. 제가 이제 학교를 옮겨 다니게 되면 가는 곳마다 네. 그때는 열정이 더 많아가지고 그렇지. 가는 곳마다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더 강했겠죠. 지금은 네. 근데 이제 학교에 가서 동아리는 만들지 않아요. 아이들 시간도 없거니와. 맞아, 워낙 네네. 바쁘시잖아요. 네. 그때 그거를 생각하셔서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기 전에 막 이런 걸 봤나 봐요. 저 이제 이름을 네. 해서 보니까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네. 저를 거기에다 이제 강사로 초대를 하신 거죠. 초대를 해서 선생님 여기 뭔데 오실 수 있겠냐고. 네.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10년 만에 전화가 와가지고 네. 너무 그렇게 반갑죠. 말씀을 하셔서 1시간 반 넘게 걸렸어요. 거기 지리산 꼭대기까지 네. 가는데 그런데 가는 길이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완전 힐링하는 기분. 그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오시는 길이 진짜 예쁘니까 네. 그거 생각하고 오시라고 그렇게 네. 하셨거든요. 네. 정말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뭐 페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그렇죠. 거기에 제가 갔다 왔다는 보람 있고. 네, 네. 아이들이 12명이었는데 전교생을 이제 저학년 1, 2, 3학년 네. 6명 그다음에 4, 5, 6학년 이렇게 해가지고 2시간씩 해서 그렇게 수업을 해주고 왔거든요. 네. 특강을 해주고 왔어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순수했어요. 그렇죠. 순수한데 낭송을 제가 이제 가르쳐 주고 낭송에 대한 어떤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더 빨려 들어오는 것 같고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그 학교에서 신앙송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학생이 13명밖에 안 되지만 특성화된 학교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예체능적인 부분들을 네. 많이 그렇죠.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영특하고 오, 너무너무 예. 예뻤어요. 오. 그래서 기꺼이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제가 선생님 시간 되면 가겠습니다 라고는 했습니다. 그때 그러셨어요? 갔던 그 기억이 저는 너무 보람이 있었고 그렇죠. 너무 좋았어요. 네. 더군다나 그 농촌에서 그 산촌에서 신앙송 공부한다는 것이 접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인데 네. 우리 선생님 정말 보람된 일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항상 그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네, 일 하셨습니다. 네, 네. 네. 예전하고 다르게 지금은 그 많은 신앙송에도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우리 선생님 생각할 때 우리 후배들이 네, 네. 신앙송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변화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네.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는 정말 몇 년씩 공부를 해서 신앙송 대회를 나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시작한 지 이제 뭐 한 달, 두 달 됐는데도 물론 열정은 한다는 건 알죠. 네. 대회 나간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으로서도 이게 완전히 마스터가 안 됐는데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앞으로 우리 후배들이 신앙송 발전을 위해서 신앙송 변화에 있어 어떻게 좀 사고를 바꿔줬으면 좋겠다, 했으면 네. 좋겠다 이런 생각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고 네. 싶어요. 신앙송은 저는 한마디로 그냥 마음으로 가슴으로 이렇게 즐기면서 했으면 네. 좋겠다는 네, 네.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너무 정말 이렇게 빠른 예. 시대, 빠른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해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빨리 가야 되겠다, 뭔가 나도 따서 뭘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정말 생기는 그런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누군가 뭐 페북이라든지 네. 유튜브를 보게 되면 아 이거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 사실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신앙송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신앙송을 내가 즐긴다, 내가 즐기면서 내가 좋아서 한다는 그 맞아. 마음을 네. 가지고 오래 하시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과는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저한테 신앙송을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빨리 가려고 하지 마라. 빨리 간다고 좋은 게 없다. 내가 대상을 빨리 타서 네, 맞아. 빨리 탄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많이 되진 않잖아요. 빨리 탄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대상은 좀 늦게 탈수록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동감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나의 스펙이 나의 어떤 이 실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런 내공이 쌓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대회를 수없이 많이 나가봤지만 거기에 대해서 상장에 대한 부분을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 가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신앙송을 하면서 인생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대회는 어떤 특징이 있고 저기 대회는 어떤 특징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제가 신앙송을 하는 이상은 다 감사 안아야 될 부분이지 저 대회 나가니까 정말 저기 대회는 안 나가야 되겠다, 못 쓰겠더라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근간에 보면 너무나 이렇게 좀 짜고 친다는 뭐 이런 게 너무 드러나게 하는 그런 것은 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워낙 많잖아요. 네네. 그죠? 네. 예. 그래서 신앙송은 가슴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따라오니까 정말 상을 따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낭송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대회에 나가서 무슨 상을 받고 안 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즐기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신앙송을 우리 후배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 뜻이죠. 네네. 네, 저도 그런데 공감합니다. 한 가지만 네. 더 말씀드리고 네, 싶다면 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목표가 없으면은 안 하게 되잖아요. 그 또한 그래요. 네. 그래서 대회를 나가긴 나가는 건데 내공을 쌓아놓은 다음에 근데 그 대회를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내가 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걸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지 내가 잘했는데 왜 안 해주지라는 생각보다는 그러면 좀 더 내가 노력하고 하다 보면 그 결과는 저는 시간이 좀 늦어지지만 반드시 온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렇게 신앙송 대회 다니면서 정말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많은 참가자분들의 신앙송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위원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그를 통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많이 배우고 와서 선생님하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빨리 내가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보다는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배울 수 있는 우리 후배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그 뜻 기억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 올 한 해 나름대로 계획을 많이 세우셨을 텐데 네네. 앞으로 신앙송 활동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1년에 굵직한 이렇게 행사를 4개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많이 있으시던데. 그렇게 보니까. 굵직하진 않지만은 저희 이제는 네. 제가 하는 행사 중에서 네. 굵직한 거는 보통 이제 5월 달에 저희는 문화기행을 갑니다. 봄문화기행 신앙송이라 해서 문화기행을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 셋째 주 금요일에 경남 시인을 노래하다라는 그 신앙송 콘서트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7회입니다. 예.
일찍 네네. 시작하셨나요? 그것도 이제는 저희는 셋째 주 금요일 7시로 네. 그것도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네. 네. 그 경남 시인을 노래하다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인근에 이렇게 시를 쓰시는 네, 네. 시인분들이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시를 저희가 낭송을 하기 때문에 낭송을 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께 이제 살아있는 음성으로 전파하는 그렇지. 그런 역할을 네. 하자는 뜻에서 그 경남 시인을 노래하다는 그러면 시작이 경남 되었고요. 지역에 계시는 생존에 계시는 시인분들의 네네. 시. 거기를 할 때는 이제 어떤 단체와 협약을 하죠. 네. 올해는 하만 문인협회 이제 시인분들과 이미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어서 시도 다 이렇게 받았거든요. 10편씩 시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10편을 낭송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너무 좋아하시겠네, 시인분들이요. 네네. 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저희가 11월 셋째 주 토요일 10시에 농계사랑 전국시 낭송대회를 하고요. 그 다음 10월 달에는 작년에 제가 이제 1회 시낭송대회 콘서트를 했는데, 그러셨어요? 대회는 아니고, 콘서트. 네, 진주 시민과 함께 하는 시낭송 콘서트를 1회를 했는데, 올해도 예산이 주어진다면 그것을 지금 할 생각이고요. 예, 문학기행을 가는 시점에 그 행사를 이제 대신 할 생각이고, 예. 그 다음 11월 행사, 농기사랑 대회, 그 다음 송년회를 해서 한 해를 마감하는 걸로 그렇게 워낙 계획을 잡고 바쁘시네요. 있습니다. 네. 지금 쭉 올 한 해 계획을 들어보니까 올해도 정말 바쁜 한 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늘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네,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기회가 되면 저도 네. 힐링하러 오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저도 사실은 궁금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의문이 풀렸고, 네. 근데 우리 그 많은 신앙송가 분들이 그리고 참가자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진자 씨는 누구고 수피아 씨는 누구고 또 최여연 씨는 누구냐. 네. 그러니까 한 분이신데 시청자분들이 생각할 때는 다 각기 동명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우리 선생님께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번에 문학 채널 김홍식 대표님께서 네. 개명을 한 이유는 이렇게 해서 문학 채널에 한번 나간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셨어요. 네, 네. 그때는 이제 네.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하지는 않고 네. 전화상으로 이렇게 얼떨결에 저도 해가지고 네.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우리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헷갈려 하신다는 네. 소리를 저도 네. 많이 듣기는 들었습니다. 네. 원래 제가 본명이 최진자이고요. 네. 이제 개명을 2021년도에 최여연으로 개명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한 번밖에 사실 바꾸지는 않았는데, 네. 이름이 너무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네. 그 이유가 뭔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최진자로 쓰다가 그 다음에 수피아라고 썼었거든요. 네, 그렇죠. 수피아라는 것은 저의 닉네임인데요. 닉네임이셔요? 네네. 네. 제가 시낭송을 시작할 때부터 수피아라는 닉네임을 사용을 했어요. 수피아 뭐 뜻이 있나요? 저 수피아가 뭔 뜻인지 몰라가지고. 네네. 수피아는 간혹 이제는 세례명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세례명 아니에요. 네, 아니고 순수 한글로 숲의 아이라는 뜻이에요. 아, 숲의 아이. 예. 제가 이제는 이것도 제가 사전을 네. 한 몇 달을 찾아서 제가 직접 지은 닉네임인데요. 그러셨구나. 네. 신앙송을 할 때 이제 숲의 아이는 숲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산 지저귀는 새도 보고 깨끗하고 이런 것들만 보잖아요. 그렇죠? 고운 소리. 이런 고운 소리, 맑은 소리를 낭송을 하면서 이렇게 시청자나 우리 관객분들께 네. 전하고 싶은 뜻으로 지은 닉네임이 수피아라는 너무 좋아요. 닉네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수피아라는 것을 쓰고 있고, 네. 이제 그렇습니다. 오늘부로 이제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우리 선생님의 실제 지금 개명한 이름은
최여연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닉네임이 수피아 선생님이신데, 네. 숲의 아이, 그죠? 네, 숲의 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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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궁금해 하신 분들이 다 의문점이 풀렸을 것 같아요. 네. 끝으로, 네. 추가로 하실 말씀, 빠진 거 있거나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아,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네요. 아니에요.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어요. 제가 사실 작년까지 너무 많이 바빴던 것 같아요. 네. 바빠가지고, 본의 아니게 이렇게 저녁 스케줄이 정말 3개, 4개 이렇게 많다 보니까, 정말 치매에 걸린 것처럼 어쩔 네, 때는 네. 깜빡 까먹을 때가 네. 있어요. 오늘 몇 시에 무슨 약속이 있어서 이거 끝나고 나면 이렇게 가고 해야 되는데 네. 누가 전화가 와서 무슨 약속을 잡자라고 하면 며칠 날 알겠어요 라고 했는데 이걸 스케줄을 딱 보면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내가 정말 이거 신경 써야 되겠다 했는데 한 2번을 우리 어떤 네. 최근에 만난 우리 선생님한테 제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그 모든 의문점을 풀었는데요. 제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이해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이해가 안 갔다고 하더라고요. 절규를 하려고 했대요. 그랬는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정말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이해가 간다 하면서 그 정도로 제가 이제 바쁘게 살았는데 가만히 요즘에 생각해 보니까 시낭송이 좋아서 제가 시낭송을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시작을 해서 정말 힐링이 되었고 제 마음이 치유가 되고 그런 걸 저는 정말 느꼈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이제는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반직업처럼 돼버렸어요. 정말 본의 아니게 이렇게 행사라든지 또 아카데미도 하게 되었고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떨 때는 조금의 스트레스가 따를 때도 있어요. 좋지만 워낙 바쁘게 생활을 네. 하시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선해지려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는 창원의 문성대학교에 네. 대학 강의를 가는 것도 제가 포기를 했어요, 사실. 네, 워낙 바쁘셔서. 못하겠다고 해서. 네. 거기도 이제 포기를 하고, 강의도 있는 것을 조금 내려놓고, 네. 저한테 시간을 조금 많이 주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예. 본인이시니까. 저한테도 시간이라는 선물을 좀 주면서, 네. 그렇게 올해는 살고 싶어요.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늘 바쁘신 그런 시간인 거 알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우리 선생님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여연 신앙송가와 진솔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문학채널 초대석 송미숙이었습니다.